대한민국 수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뉴스마다 터져나오는 축포 소리에 혹시 안심하고 계신가요?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K반도체가 세계를 평정하고 있다라는 그 화려한 숫자들 뒤에서 여러분의 지갑은 조용히 날개를 펴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더 많이 팔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 24년 한 해 동안 당신이 모르는 사이 증발한 돈 정확히 계산해 드릴까요? 자, 평균적인 4인 가족 기준 약 180만 원입니다. 월세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그냥 공기중으로 사라진 구매력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정부가 이걸 알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1997년, 2008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환율 이야기가 아닙니다. 28년 만에 올리기 시작한 빨간 경고등, 그리고 그 불빛이 당신의 월급 명세서에 어떻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에 대한 생존 보고서입니다. 수출이 잘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20년 전 교과서 얘기입니다. 2015년의 게임 룰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2025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숫자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간 수출액 7,097억 달러, K시브, K배터리, K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며 만들어낸 신기록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원화 가치는 왜 바닥을 기나요? 1월 30일 현재 환율은 1,430.13 70원 사이. 작년 초 1,200원대였던 시절을 생각하면 무려 20% 넘게 약해진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라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수출이 늘면 외화가 들어오고 환율은 내려간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욕조에 물을 미친 듯이 부어넣는데 수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글로벌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는 약세를 보이다가도 회복 신호를 보였고 유럽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선방했거든요. 유독 한국 원화만 추락하고 있다는 건 우리만의 구멍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역사적 패턴입니다. 1996년 말 한국의 수출은 호황이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날개 돋친 듯 팔렸죠. 그리고 1년 뒤 IMF가 왔습니다. 2007년 수출 실적은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수출 호황 뒤에 찾아온 위기. 이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번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제 2장에서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확인하시죠.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부터 12월까지 원달러 환율 그래프입니다. 6월에는 900원대로 안정적이었죠.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태국발 외환 위기가 터졌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말이 지배적이었어요. 8월에 950원, 9월에 1,001원을 돌파했을 때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단 한 달 만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폭등했고 12월에는 2,000원을 찍었습니다. 나라가 부도 났습니다. 자, 이제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그래프를 보시죠. 6월 1,380원, 9월 1,320원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10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11월 1,400원, 12월 1,450원, 그리고 지금 1,430.134470원입니다. 곡선의 모양이 무섭도록 닮았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가속도입니다. 1997년처럼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치솟는 패턴 말이죠. 2008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석 달 전까지 환율은 1,000원 초반대에서 역대급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9월 한 달 만에 1,500원까지 치솟았죠. 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는 운율을 맞춰 돌아온다고 마크 트웨인이 말했죠. 똑같진 않지만 무섭도록 비슷한 리듬으로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1,500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그 선이 무너지면 1997년처럼 공황 매도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선에서 단 3,070원 떨어진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정부는 이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처절한 사투의 현장을 보시죠. 2025년 1월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숫자 하나가 외환시장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한 달간 외환 보유액 감소폭 26억 달러. 16억이면 많긴 한데 그래도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80억 달러 넘는다며?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는 1997년 IMF 직전 이후 처음입니다. 정확히 28년 만의 일입니다. 더 섬뜩한 건 이게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환율을 1,500원 밑으로 묶어두기 위해 직접 시장에 개입한 흔적이거든요. 전문 용어로 구두 개입이 아닌 실탄 투입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댐에 금이 가고 있는데 정부가 시멘트로 급히 메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달에 26억 달러의 시멘트를 퍼부으면서요. 문제는 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12월 만의 일이 아닙니다. 11월에도 18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10월에는 12억 달러.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1년이면 300억 달러 이상이 증발합니다. 4,280억 달러가 많아 보이지만 이 속도면 10년도 안 돼 바닥나는 계산이죠. 그래도 10년이면 긴 시간 아닌가? 착각입니다. 외환 위기는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순식간에 폭발하거든요. 1997년 11월이 그랬고 2008년 9월이 그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투기 자본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외환 보유고 감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한국이 방어에 얼마나 쓸 수 있나? 계산하면서 말이죠. 마치 상어가 피냄새를 맡듯이요.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선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 약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1470원에서 버티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오히려 1500원 돌파하면 무너진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수출은 잘 되는데 왜 돈이 새 나가는 걸까요? 그 핵심 메커니즘을 다음 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경제학 메일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자, 돈은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25포인트입니다. 자, 숫자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1억 원을 예금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국에 넣으면 1년에 약 320만 원지간의 이자를 받습니다. 미국에 넣으면 405만 원입니다. 125만 원 차이. 커피로 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약 265잔입니다.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차이죠. 10억을 가진 사람은 1150만 원 차이. 100억 자산가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재무팀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 1조 원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한국에 두면 320억, 미국에 두면 445억의 이자가 생깁니다. 125억 원 차이를 두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원화는 약세인데 달러는 강세 추세입니다. 환차익까지 고려하면 답은 뻔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예치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안 들여오고 있어요. 굳이 원화로 바꿔서 손해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욕조의 역설입니다. 수도꼭지로는 물이 콸콸 들어오는데 배수구로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출해도 외환 보유고가 쌓이지 않는 이유죠. 그리고 이건 비단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유층과 재테크에 관심 많은 중산층도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달러 예금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 ETF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스마트 머니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뒤 늦게 눈치챈 사람들이 공황 상태로 달려들 때 환율은 폭등하고 시장은 마비됩니다. 1997년이 그랬고 2008년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일반 국민들은 이 위기를 잘 못 느낄까요? 다음 장에서 그 교묘한 시간차 함정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별로 안 힘든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트 가도 가격이 작년이랑 비슷해 보이고 월급도 똑같이 들어오고 뭐가 위기라는 건지 실감이 안 나시죠? 이게 바로 경제 위기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칼이 몸을 파고들 때는 안 아프다는 거죠. 칼을 빼는 순간 피가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차 효과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23개월 뒤에 물가에 반영되고 물가가 오르면 다시 23개월 뒤에 금리 인상 압박이 오고 금리가 오르면 또 몇 달 뒤에 대출 이자가 폭탄처럼 터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합니다. 계약은 6개월 전에 했어요. 그때 환율은 1,300원이었습니다. 이익률 계산도 1,300원 기준이고요. 그런데 실제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는 지금 환율은 1,470원입니다. 170원 차이. 1억 달러 계약이면 170억 원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출 통계는 역대급으로 잘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의 계약이 지금 실현된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지금 체결되는 계약들입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 원화 약세니까 가격 좀 깎아주세요. 협상이 치열해집니다. 6개월 뒤 실제 돈이 들어올 때는 예상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 가격 폭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합니다. 밀, 옥수수도 대부분 수입이죠. 이런 원자재 가격은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수입한 원유가 3월에 주유소에 깔립니다. 수입 밀이 빵이 되고 라면이 되기까지 2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가격은 작년 1212월 환율이 반영된 겁니다. 1,400원대 환율 말이죠. 1,470원 환율이 반영된 물가는 3, 4월에나 나타납니다. 그때 가면 빵 가격, 라면 가격, 식용유 가격, 주유비가 일제히 오릅니다. 서민들이 이게 뭐야 하고 충격받을 때쯤이면 환율은 어쩌면 1,000초에 50원을 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타임래그의 공포입니다. 늦게 알아챌수록 대응할 시간은 줄어듭니다. 부자들은 벌써 6개월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뉴스 보고 놀랄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안전지대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외환 보유고 4,280억 달러면 충분한 거 아닌가? 다음 장에서 그 숫자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한국 외환 보유고 세계 9위, 4,280억 달러. 정부가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이 숫자 든든하게 느껴지시나요? 죄송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1. 현금성 예치금 2증권 3. IMF 특별인출권 4금 이 중에서 진짜 위기 때 즉시 쓸 수 있는 돈은 1번 현금성 예치금 뿐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예치금은 약 319억 달러입니다. 전체의 7.5% 정도죠. 나머지 3,960억 달러는 대부분 미국 국채 같은 증권입니다. 그럼 증권 팔면 되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량 매도는 시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한국이 달러가 급하게 필요하구나. 이 순간 투기 자본이 달려듭니다. 원화를 공매도하고 환율을 더 밀어 올립니다. 마치 상처난 물고기를 상어떼가 공격하듯이요. 둘째, 급매도는 손실을 부릅니다. 채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한국이 수천억 달러 어치 미국 국채를 쏟아내면 가격이 폭락하고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합니다. 1997년에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장부상 수백억 달러 있다라고 했지만 막상 현금화하려니 반값도 안 됐어요. 국채를 헐값에 떨이 처분하고 금을 급매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 IMF에 손을 벌렸죠. 더 큰 문제는 숨겨진 부채입니다. 한국 기업과 은행들이 해외에서 빌린 당위 외화 부채가 2024년 말 기준 약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위기가 오면 이 돈을 갚아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에서 빠져나가죠. 그리고 우리 은행들이 외국에 빌려준 돈도 있습니다. 위기 때는 그쪽도 못 갚습니다. 결국 외환 보유고의 실타는 4,280억이 아니라 훨씬 적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2,500억 달러 정도가 진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 달에 26억 달러씩 쓰고 있다라고 했죠. 이 속도면 100개월, 즉 8년 남짓입니다. 그래도 8년이면 아닙니다. 위기는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속도가 붙으면 한 달에 100억씩 나갈 수도 있어요. 1997년 11월에는 단 한 달 만에 100억 달러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무서운 건 세계 9위라는 순위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 중국, 일본, 스위스, 인도 등은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GDP 대비로 계산하면 한국은 중하위권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480억 달러는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깨지기 쉬운 유리 방패입니다. 자,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생존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강남 프라이빗 뱅커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온 말이 있습니다. 고객 자산 중 달러 비중 30% 미만이면 리밸런싱 권하세요. 실제로 자산 50억 이상 VIP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니 평균 외화 자산 비중이 2023년 15%에서 2024년 말 28%로 뛰었습니다. 거의 2배죠. 이들은 대체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부자들의 첫 번째 원칙,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당신의 월급, 예금, 주식, 부동산이 모두 원화로 되어 있다면 원화가 무너지면 당신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산의 30%를 달러로 가지고 있다면 원화가 10% 떨어져도 당신의 총자산은 7%만 손실입니다. 게다가 달러 자산은 오히려 원화 기준으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보수형이라면 외화 비중 현재일보폰트로 시작하세요. 달러 정기예금에 집중하면 됩니다. 미국 금리 5%에 환차익까지 고려하면 연 10% 이상 수익이 가능합니다. MMF도 좋은 선택입니다. 달러당이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중도형은 외화 비중 2025%가 적당합니다. 달러 예금 50%에 미국 국채 ETF 50%를 조합하세요. TLT나 IF 같은 장중기 국채 ETF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S&P 500 인덱스를 소량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공격형이라면 외화 비중 30-40%까지 가져가세요. 달러 채권 30%에 미국 주식 ETF 70%를 조합합니다. SPY, QQQ 같은 ETF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지금 환율이 고점인가 저점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일정 금액을 환전합니다. 이게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환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월 1,470원, 2월 1,450원, 3월 1,500원,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평균 매수 단가가 형성됩니다. 이게 단타보다 훨씬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부자들은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목표가 30%였는데 환율이 올라서 35%가 됐다? 5%를 원화로 환전합니다. 반대로 25%로 떨어졌다? 5%를 더 사들입니다. 이 기계적인 규칙이 자연스럽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따르는 거죠.
은행 앱에서 외화 통장 개설은 5분이면 됩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두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해외 주식 계좌 개설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키움,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등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첫 환전은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1,400원에 샀어야 했나 후회하지 마세요. 1,600원, 1,700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최종 실행 플랜을 다음 마지막 장에서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환율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민하는 1시간 동안 부자들은 10만 달러를 더 사들입니다. 머뭇거리는 일주일 동안 환율은 20원 더 오를 수 있습니다. 1997년 10월 사람들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11월에는 은행 문 앞에 줄을 섰죠. 2008년 8월 아직 괜찮다고 했습니다. 9월에는 달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에서 배운 한 가지 교훈, 위기는 경고 없이 오지 않는다. 다만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만 폭풍처럼 몰아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5단계 생존 체크리스트. 1단계, 자산 진단에 5분 투자하세요. 종이에 총 자산을 적습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시가, 연금 등 모두 포함해서요. 그 다음 외화 자산을 계산합니다. 달러 예금, 해외 주식, 외화 보험 등이죠. 비율을 계산하세요. 외화 자산을 총 자산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됩니다. 10% 미만이면 적신호입니다. 현 A%면 주의 단계, 20% 이상이면 양호한 편입니다. 2단계 필수 앱 설치에 5분입니다. 은행 앱에서 외화 통장 개설 메뉴를 찾아보세요. 증권사 앱도 다운받아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비교해봅니다. 3단계 계좌 개설에 10분입니다. 외화 예금 통장은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달러나 유로 중 선택하세요. 4단계 첫 환전 실행에 5분입니다. 금액을 설정하세요. 월급의 천고 20% 또는 여유자금의 30%가 적당합니다. 은행 앱에서 자동 환전을 설정하면 유리한 환율에 자동으로 체결됩니다.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36개월에 걸쳐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5단계 자동화 시스템 설정에 5분입니다. 매달 자동 환전을 예약하세요. 급여일 다음날 자동으로 정해진 금액이 환전되도록 말이죠. 캘린더에 분기별 리밸런싱 일정을 등록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주로 잡으세요. 환율 알림도 설정하세요. 1,500원, 1,550원에 알림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자산이 1억 이하라면 초보자 기본형으로 시작하세요. 달러 정기예금 700만원, S&P 500 ETF 200만원, 비상금 원화 100만원입니다. 자산이 1대 5억이라면 중급자 성장형입니다. 달러 예금 1,500만원 지원, 미국 국채 ETF 1,000만원, 미국 주식 ETF 500만원으로 구성하세요. 자산이 5억 이상이라면 고급자 공격형입니다. 달러 채권 3천만원, 미국 개별 주식 5천만원, 금 ETF 2천만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시험 공고시 실년 11월 환율이 하루 만에 200원 오른 그날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날 은행 창구에 몰려든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뉴스 보고 놀라서 달려온 사람들이었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역사는 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선사합니다. 오늘 밤 9시 소파에 앉아 핸드폰 켜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1년 뒤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아니면 후회하거나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바로 실행하세요. 당신의 자산, 당신의 가족, 당신의 미래는 오늘 밤의 30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환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중에 누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은행 앱부터 여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행 인증을 남겨주시면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읍시다. 감사합니다.